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영봉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두 당식 A, B에 대하여 2A-B의 당식이 어떻게 되느냐. 뭐 연산 연습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2a 만들어 보죠. 2x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4y 제곱 처리되겠고, 자 빼기를 해도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 b를 아예 만들어서 더하기 하는 게 더 편리하죠. 자 그러면 이제 4x 벌써 계산까지 합니까? 자 이제 부호만 바꾸면 되죠. 2x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 제곱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식을 좀 열심히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계산해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4x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4xy, 그 다음에 3y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뭐 가볍게 이제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4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3y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 당식 정리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뭐 자신감 갖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군요. 곱셈 공식 활용식까지 제가 얼마나 좀 연습을 잘 했느냐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x세제곱 빼기 y세제곱 이런 부분들, x-y의 세제곱 플러스 3xy의 x-y 이렇게 좀 학습이 돼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20 처리가 되겠고, 대입해 주니까 8에다가 이 대입하니까 6xy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거니까 2, 6, 12에 10이니까 xy 값이 2가 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고, 이때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라 이렇게 됐을 때 뭐 x-y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x-y를 이용하면 되겠죠. 플러스 2xy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대입해야죠. 4 대입하고 또 대입해서 또 4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8에서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뭐 간단한 곱셈 공식 유형이니까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자 확실하게 학습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3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루트 안에 이제 마이너스들이 열심히 보이고 있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이 부분이 이제 복소수 i가 된다. 이런 부분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루트 2의 i, 루트 3의 i, 루트 6의 i 이렇게 하면 열심히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2로 고치면 되겠고, 여기는 루트 9i 이렇게 고쳐가면 되겠고, 다음은요 루트 2 이거 루트 2가 아니라 루트 4i 됐고, 여기는 그냥 외처부터 3 이렇게 고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 부분들 적용해서 확실하게 잘 고쳤습니다. 잘 해야 되겠죠. 자 루트 6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6이 되겠고, i를 무려 3번이나 곱하게 해주면 제곱에 마이너스 i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은 이제 3으로 풀려서 어떻게 되죠? 이제 6이 되는데 이제 뒤에 이제 i 쓰면 되겠고, 세 번째 건 분자분모의 i를 곱하기해서 i 제곱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2분의 3 마이너스의 i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 뭐 소거될 부분 좀 열심히 좀 소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i 이렇게 가볍게 풀어가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더 설명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이론 공부에 좀 치중해서 좀 설명한다면 루트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좀 생길 수가 있다. 과연 언제 생기느냐? 그럼 이제 A 값도 0보다 작거나 같고 B 값도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식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루트 이제 나누기 형태가 또 마이너스가 생길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될 때 이것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뭐 A 값이 0보다 작고 B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자 그건 이론이고요. 연산 자체가 됐을 때는 그냥 요거 항목을 이용해서 가볍게 이제 고쳐가서 직접 연산을 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겠죠? 자 루트 마이너스 1 이 부분은 이제 i로 고쳐가는 항목만 정확하게 처리해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식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px라는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다. 나머지가 생긴다. 나머지 r이다. 자 이렇게 나머지와 관련된 문제들은 제가 좀 이렇게 제시한 이 식을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써서 문제의 원리를 이해하느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몫을 포함한 부분들을 모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게 만들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0을 만들어가는 거죠. 적당한 숫자, 즉 얼마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거기 되면 이제 중간 이제 0 되는 거니까 뒤에 이제 r만 남아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나머지를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리가 다 끝났으면 이제 p-1만 구하면 되겠죠. 주어진 식에다 -1을 열심히 대입하는 겁니다. -1 대입했습니다. -1 제곱해서 플러스 1에다가 다시 -2가 되겠고 플러스 4에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9-3 이렇게 처리되니까 6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자, 나머지 정리, 원리,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는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이 정도 문제들은 가볍게 풀이해야 되겠습니다. 5번 함께 합니다. 복수수에 대하여 복소수의 제곱한 결과가 실수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자, 근데 복소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잘 살펴보게 되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풀이가 좀 곤란해지죠. 일단은 전개해서 k-5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전개해서 k 플러스 1 i 이렇게 정리가 돼서 우리가 이제 a 플러스 bi 이런 형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제 복수수 문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제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자, z 제곱이라고 했는데 a 플러스 bi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도 뭐 되겠지만 뭐 그냥 이렇게 간단한 모양이면 그냥 곧바로 제곱해도 되겠습니다. k-5의 제곱 빼기 k 플러스 1의 제곱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2배의 k-1의 k 플러스 1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제곱한 이 결과가 문제에서 이제 실수가 되라는 얘기는 뒤에 부분에 이제 i 부분 형태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k 값은 1, 오호, 이게 5를 좀 잘못 썼네요. k 값은 5 또는 k 값은 -1 이렇게 처리해서 두 개의 값을 구해갈 수 있겠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답을 뭐 간단하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자, 복소수 문제 나오면 거듭 다시 강조 드리지만,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a 플러스 bi 이렇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런 형태를 일단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이제 문제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정리가 안 된 맨 처음 주어진 이 식 형태에서 풀이를 진행하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해되셨죠? 자, 뭐 간단한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자, 이제 풀어가는 방법을 이런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이어집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그러면 이제 y값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y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연립방정식 형태의 개념이니까 y값에다가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0을 딱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는 만나는 x좌표를 이 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곳에서 이제 두 개의 근이 존재하겠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두 근이다. 그럼 이제 판별식 D를 조사해야 되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계통으로 딱 처리해주면 되겠고, 두 근이면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k 값은 뭐 4분의 9보다 작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풀이가 될 텐데,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의 합을 구해달라. 4분의 9보다 작은 숫자들이면 뭐가 있겠습니까? 1하고 2 두 개가 있는 건가요? 이 두를 합쳐서 3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2차 함수하고 x축의 관계니까 y에다가 0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요 사실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게 되면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제한 변역이 쫙 주어져 있을 때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2차 함수 최소 문제가 된다면 이제 그래프 개형이 중요한데, 그래프 개형은 이제 일단 최고 차이 부호가 중요합니다.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위로 블록 형태로 쭉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엔요 꼭지점의 x좌표를 열심히 좀 잘 찾아야 되죠. -2분의 b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4분의 8 해주는 거니까 2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된 다음엔 제한 변역을 쭉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2부터 1까지. 꼭지점이 이제 문제 제한 변형이 들어가지도 않죠. 자, 그렇다면 그래프의 일부 요만큼 좀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럼 그 중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이제 1을 대입할 때 결과가 좀 가장 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1을 대입해주면 -2 플러스 8 -3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5가 돼야 될 거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2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 거듭 말하지만 최고차 부호를 가지고 그래프 모양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 좌표를 찾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뭐 완전 제곱식 모양을 이용한 형태로 정리하는데, 그런 것보다 꼭지점 좌표를 찾아서
문제에서 이제 무엇을 풀어야 될지를 이제 메모하에 가는 절차,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한 변형을 표시해서 무엇을 풀어야 할지를 결정해가는 그런 과정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형태로 이제 정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칭축 찾아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니까, 자, 그 부분 위주로 해서 학습을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4차당식 주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복수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려면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자, 주어진 식이 또 잘 관찰해 보니까 짝수차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인수분해가 되죠. 1, 1에다가 5, 1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x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하고 x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 이 부분은 x 플러스 루트 5, x 마이너스 루트 5 해서 합차공식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곳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1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것은 이제 x제곱 빼기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라고 좀 봐야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면 그런 숫자는 좀 뭐가 있겠습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뭐 이런 걸 개념들은 여기다 좀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숫자가 이제 i가 있죠. 복수수 i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i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와, 요거는 뭐 인수분해를 뭐 엄청나게 좀 도와주는 부분이고, 근데 인수분해도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뭐 1번 이런 건 좀 말도 안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도 인수분해가 또 잘못되어 있는 거고, 자, 확실하게 인수분해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 4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뭐 이제 중간에 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게 되면 이제 x제곱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그 나오는 x값 근 자체가 플러스 i 마이너스 i 이렇게 된다는 사실, 그런 걸 이용해서 봐도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살펴봅니다. 2차 식이 주어져 있을 때 2차 능형되니까 방정식이 되는군요. 자, 고차 식의 값을 구해달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나머지 정리의 원리를 좀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집적 이 식을, 여기 있는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때 이런 2차식으로 직접 나누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개수만 써서 처리해가는 게 좋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좀 커져가는 거니까. 자, 1, 3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자, 이렇게 된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처리해서, 자, 그럼 이제 뭐 1 이렇게 들어간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그대로 쓰고 빼기를 해서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처리되면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빼기를 하니까 1 되겠고, 마이너스 1 되겠고, 자, 그 다음 1 내려오고, 그 다음에 1 해주면 이제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처리됩니까? 와우,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뭐 남는 게 없는데요.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3 이렇게 내려와서 요 부분 이제 나머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하하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목 부분으로 다 나눠 떨어지고 이제 나머지가 3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주어진 fx 이런 식을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기고, 물론 이제 목 부분은 이제 여기 생기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눠진 이 부분들이 지금 0 되는 값을 좀 이용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식의 값을 구해갈 때 이만큼 이제 몫을 포함하는 부분들이 0이 되는 거니까, 최종 결과는 얼마 되겠다, 3이 되겠다 해서 나머지만 구해도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나머지 정리 원리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그런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뭐 나누기만 정확하게 잘 해도 풀이가 가볍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큰 틀의 이제 문제 형식을 정확하게 좀 잘 기억 못하면 좀 낯선 문제 유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니까, 자, 지금 어떻게 풀었는지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룰 문항은 10번입니다. 어느 과일 가게에서 사과 한 개의 가격이 600원일 때 하루에 800개가 팔린다고 합니다. 가격을 좀 올리면 또 올린 만큼 또 개수가 좀 적게 팔리는군요. 자, 최대액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가격이 이렇게 600원인데 이제 가격을 X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게 이제 가격이 되겠죠. 그 다음 판매 개수를 보게 되게 되면, 자, 이제 800개가 있었는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개가 감소한다, 이렇게 좀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하고 개수를 이제 곱하기 해야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판매액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 그럼 이제 이걸 전개하게 되게 되면 X제곱, 그 다음에 800 마이너스 600 하니까 플러스 200X 되겠고, 600 곱하기 800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최고차 마이너스요. 2차 함수식이 좀 얻어지는 거죠. 최고차가 의미는 그런 거니까 그래프 모양이 위로 볼록 그려가면 되겠고, 언제냐? 그러면 x값이 꼭지점 형태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니까 100 이렇게 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100원을 좀 올리게 되게 되면 재판매기 제대가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가격 자체는 700원이 되겠고, 개수도 그럼 700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7, 49,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제 4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100 자체를 뭐 위에 이제 식에다 이제 대입해도 계산되지만 위에 이제 전기한 부분 맨 처음에 식 만든 곳에다 대입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자, 100 대입해서 구해가면 되겠고, 사실은 이제 식 만들어졌을 때 곱하기 했을 때 결과가 최대일 때는 뭐 사실 곱하기 해주는 두 숫자가 같을 그런 경우 그런 것들 좀 이해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뭐 2차 함수까지 만들지 않고도 좀 풀 수 있는데, 자, 완벽하게 이제 문제를 좀 이해가는 풀이가 아무래도 이제 2차 함수식을 좀 만들어서 2차 함수를 좀 이렇게 살펴가서 이제 값을 찾아가는 것이 바른 풀이법이라서 풀이법 자체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응용 문제 중. 자, 우리가 이제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영분요구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맞추실 때 fx의 최소값은 c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세 실수 ABC에 대해서 이제 값을 구해달라. 이제 문제들 다 찾아달라 이런 얘기죠. 자, 어떤 정보들을 줘야 있습니까? x는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 되는데 함수식 정의하는 것부터 좀 차분하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해서 a 플러스 bx 더하기 ab 이런 형태가 되겠고, 자, 근데 2차 함수가 x는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는 그래프를 그려갔을 때 x값이 이렇게 2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칭축을 구하게 되게 되면 대칭축은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대칭축을 구해가는 그런 모양인데 이 값이 2다. 그럼 이제 a 더하기 b 값은 뭐 4다. 이런 형태에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제한 변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 4. 2를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1이 조금 더 먼 쪽에 있겠습니다. 4까지. 그럼 그래프 모양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함수식이 a 플러스 b가 얻어져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b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태. 그럼 이제 최대값이라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 최대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럴 때 마이너스 1 대입한 이 결과가 얼마다? 8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여기가 얼마가 되는죠? 4가 되겠고 ab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가 8이라는 얘기는 ab 이 계산 결과 3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fx가 이제 완성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모양. 이때 이제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럼 이제 최소값은 이제 꼭지점은 2에서 구했으니까 주어진 식에 이제 2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f2 구하게 되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요 값이 최소값 c가 되겠죠. 자,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구해달라. a 더하기 b는 4 이렇게 되어 있고요. c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계산 결과는 3이 답이 되겠다.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함수식 주어져 있고 뭐 각각 a, b를 따로따로 구하지 않아도 되네요. a 더하기 b를 이제 한 번에 구할 수 있었으니까. 자, 주어진 식 전개하는 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프 개형 최소 모양에서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결정해서 꼭지점에 x좌표 구해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처리해가는 게 좀 효율적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처리해서 a 더하기 b 값 알아서 함수 완성됐고, 그 다음에 꼭지점을 좀 알아가는 거니까 꼭지점 부분에서부터 대칭축에서부터 먼 쪽 이 부분에서 이쪽에서 이제 최대가 되겠다 해서 대입한 결과 주어진 정보를 연결시켜서 결과를 구해서 드디어 이제 함수식이 완성됐다면 뭐 최소값 구하는데 뭐 크게 또 지장이 없겠죠. 자, 이제 절차만 조금 잘 지켜가면 무리 없이 좀 풀이된다는 거 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완전 제곱식 정리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꼭지점 좌표만 좀 정확하게 찾아도 풀이된다는 사실을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좀 제시해드린 풀이법들 잘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12번 이어집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식이 좀 이렇게 깁니까? 쭉 길게 주어져 있는데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어쨌든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간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볼 것도 없이 우리는 자, 반별식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k-m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k제곱 더하기 m제곱 빼기 n 더하기 1 뭐 이런 형태로 좀 식이 좀 길게 나오는 건가요? 자, 얻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결과가 당연히 우리는 뭐가 되겠죠? 0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중근 가는다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이 식을 이제 정리할 때 이제 드디어 k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니까 이 나온 식을 k의 이제 항등식으로 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k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전개했을 때 k 제곱은 소거가 되는 거니까 m 제곱까지도 소거가 되나요? 완전 땡큐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나오는 것이 마이너스 2mk 됐고 그 다음엔 n-1 정리가 이렇게 생각보다 아주 깔끔하게 끝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k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 부분 각각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m값 0에다가 n값 1 이렇게 해서 매우 깔끔하게 끝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랬을 때 mn 더하기 해달라. 그럼 뭐 더하기해서 뭐 1 구해가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그런 문제 형태. 자, 주어진 식이 좀 긴 그런 형태. 그죠? 긴 형태의 2차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해가지고 우리가 좀 겁을 쓱 주는데 문제 형식이 줘야죠.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뭐 판별식 제로 이거 풀어가는 거겠고 이 식을 이제 정리할 때 이제 k 값에 관계없이 주어진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k의 항등식이다라고 해서 관찰해가는 과정 조금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는 이야기 좀 드리니까 확실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3번 시작합니다. 두 복수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더하기 한거 빼기 한 다음에 또 i를 또 곱하겠네요. 이 결과가 모두 실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알파 베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모르면 우리는 뭐 a 플러스 bi 이런 식으로 베타를 그럼 뭐 x 플러스 yi 뭐 이런 형태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더하기 하라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x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 b 플러스 y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 이제 실수가 되어라 이런 얘기가 돼 있다면 허수 부분이 이제 0 돼야 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y 값은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해서 베타 모양을 좀 x 마이너스 bi 이런 형태로 일단은 좀 고쳐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i를 구해야 되는데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럼 a 마이너스 x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빼기 되는 거니까 2bi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곳에다 이제 i를 좀 곱하기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b 되가 있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x i 이렇게 처리되는데 역시 이 부분도 이제 실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는 이 앞에 부분들이 또 i 있는 부분들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x 값은 a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알파가 a 플러스 bi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베타 모양이 좀 결정됩니다. 앞에 x는 a가 되었고 그 다음에 y는 아까 마이너스 b였죠. 마이너스 bi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베타라는 것이 결국 무슨 모양이 되겠습니까? 알파 바 이런 모양이었다. 이해됐습니까? 모양이 좀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보기에서 베타는 하고 정리된 부분이 없네요. 전부 다 알파는 하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 양변에 또 다시 켈레복수수를 좀 하게 되면 자, 켈레복수수에 또 켈레복수수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알파가 되겠고 알파는 다 뭐다? 베타 바다 이런 형태로 결정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알파는 베타 바였다 라는 얘기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보기에 있는 그런 문제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복소수에 대해서 뭐 조금 이렇게 뭐 직접 연산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뭐 이론이 이렇게 더 심각한 이론들이 아니죠. 두 개의 복소수가 주어져 있는데 뭐 더하기, 뭐 빼기 사실 뭐 i를 곱하기 했지만 빼기한 결과고 뭐 큰 차이 나지 않는 거니까 뭐 가볍게 처리해서 각각 그죠? 실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허수 부분이 0 되는 이런 이론만 정확하게 잘 적용해주면 베타의 모양을 좀 결정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개수에 해당하죠. 근데 전부 다 나온 게 아니고 1, 3, 5, 7, 9 홀수 부분들이네요. 자, 이런 개수들을 좀 구해갈 수 있느냐. 자, 항등식 문제 유형 중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그런 조금 살짝 좀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 유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항등식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이제 주어진 식을 이제 전부 다 전개해서 풀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좀 적당한 숫자를 좀 잘 집어넣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데 x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 부분에 이제 뭐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죠?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8이 되겠죠? 이 부분 나오는데 사실은 이 8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8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모양이 이제 더 중요하겠습니다. A0 되겠고 A1 X 값이 1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A3 이렇게 처리해서 쭉 가가지고 A8 A9 이렇게 해서 이제 홀수 부분들만 쫙 나오겠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면 이제 4의 세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죠? 세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64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뭐 숫자는 제가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A0는 그대로 써지고 있고, 오른쪽 모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X 값이 이제 마이너스 1 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A1이 되겠고, 그 다음은 제곱되니까 A2, 세제곱되니까 마이너스 A3 이렇게 쭉 가서, 8제곱이면은 플러스 되니까 A8, 그 다음 마이너스 A9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먼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해가지고 주어진 식들 쫙 만들어 놨을 때 TN이 나온 모양들을 이제 좀 잘 살펴야 됩니다. 잘 살펴서 요걸 좀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을 좀 얻어내야 되거든요. 자, 좋은 방법 없겠습니까? 자, 저는요, 차를 한번 또 구해보겠습니다. 빼기를 좀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빼기를 하게 되면 이제 똑같은 A0는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A1 부분들이 이제 플러스로 바뀌면서 A1 이렇게 2배의 A1 되겠고, A2 부분도 지워지고, 그 다음 부분 이제 3, 이 부분들이 이제 또 부호가 바뀌어서 A3 이런 형태가 되죠. 5, 그 다음에 7, 맨 마지막에 9까지 이렇게 처리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계산은 8-64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A1 더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해서 이제 홀수 부분들이 이제 계산이 되어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계산 결과가 얼마 되나요? 뭐 2 나누기 해서 4 마이너스 3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8 이런 형태로 계산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모양들을 이제 그냥 곧바로 구할 수는 없고요. 자, 1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해서 이 식을 이렇게 만드는 이 모양. 됐습니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차를 통해서 구하게 되면 이제 홀수 부분들이 나오고요. 참고로 합을 구하게 되게 되면 이번에는 2배의 A0, A2 이렇게 해서 A8 이렇게 해서 이제 짝수 부분들이 좀 얻어지거든요. 물론 계산은 이제 뭐 8 더하기 64 이렇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디어가 된다는 사실들을 정확히 좀 잘 학습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됐죠? 좀 까탈스럽긴 한데 출제 빈도가 그래도 좀 제법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좀 정확하게 좀 잘 알아봐 둬야 되겠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2021의 4제곱. 와, 이 부분을 504로 또 나누겠다고요? 큰일 났습니다. 자, 어떻게 좀 연관관계를 좀 잘해서 좀 볼 수 없을까요? 2021 이런 숫자가 있는데, 자, 이런 숫자를 이제 504로 좀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걸까요? 5, 4, 20이 됩니까? 5, 4, 20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번 들어간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4, 4, 16, 5, 4,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나요?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왜 구했냐면요. 자, 이렇게 큰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504 이런 부분을 X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2021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4X에다가 나머지 5 이렇게 처리가 됐고, 이런 걸 이제 뭐 4제곱한 부분들을 이제 좀 나머지 구해가는 거니까 X로 나누었다. 그러면 이제 몫이 생기겠고, 이제 나머지를 구해가야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몫을 포함한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0만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머지 정리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5의 4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5의 4제곱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625가 되나요? 625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곧바로 이제 나머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625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제 504로 지금 나눈다 했는데 504보다 더 큰 거니까 이제 504를 좀 더 한 번 더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에다가 2에다가 1 이렇게 되니까 120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 이제 진정한 이제 최종적으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 풀이됐을 때 주어진 식 2021의 4제곱 뭐 설령 4제곱을 하더라도 504로 또 다시 나누게 한다는 부분이 너무 불편하죠. 그랬을 때 지금처럼 이제 효율적으로 처리해가는 과정 잘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121이었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학생 A, B가 2차 방정식을 열심히 근을 구하려고 합니다. A는 X계수를 잘못 보고 풀었습니다. X제곱에 그렇다면 이거 부분들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볼 필요가 없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근 자체는 좀 이걸 얻었다 이런 얘기죠. 3-루트 i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요 문제를 좀 이렇게 잘 살펴봤을 때 자, 뭐 B를 잘못 보고 좀 이렇게 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와, A, B가 이제 실수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I가 처리되어 있다면 3+루트 I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근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 좀 알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할 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부분들은 우리가 좀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제 2를 곱하기 해주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B 이렇게 될 텐데, 그 부분이 9+5 이렇게 처리해서 얼마였다? 10
4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14였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학생 B는 또 이번에 또 뭐를 잘못 보았습니까? 상수를 잘못 봤으니까 이번에는 x제곱 그다음에 ax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얘기가 돼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두 근의 합을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부분이 근이 뭐라고 했죠? 6 플러스 4i라고 했습니까? 그럼 이쪽도 이제 6 마이너스 4i 이런 형태의 켈레근을 가져야 되겠고, 두 근의 합을 하게 되면 이제 1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a 값은 이제 그럼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건데, 자, 결론적으로 이제 어쨌든 알파 베타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 결과를 알았는데, 문제에서는 공교롭게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면 뭐 굳이 a, b를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를 해서 곧바로 14 제곱 빼기 2 곱하기 12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해서 이제 산수로 하면 되겠습니다. 144가 되겠고, 이 부분들이 24가 되는 건가요? 두 군의 어이구, 합이 숫자를 좀 잘못 썼군요. 이거 또 144인가? 말도 안 되죠, 그죠? 오호. 알파 플러스 베타 12 제곱에다가 2배의 알파 베타가 14죠. 와, 뭐 이런 산수를. 그럼 이게 이제 144가 되고 2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되겠습니다. 2에다가 6 되겠고 3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116 해서 계산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16이 있어야 됩니다. 오, 됐습니까? 아, 이게 뭐 문제 자체에서 뭐 숫자를 뭐 잘못 보고 풀었다라고 했는데, 이걸 뭐 좀 흠잡으려고 했는데, 흠잡을 수 없겠습니다. 이게 역시. 자, 실수란 사실이 이제 켈레근 갖는다라는 걸 쓰이는 거니까 좀 눈여겨봐둬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항 잘못 봤다는 얘기는 두 군의 합 부분들은 좀 알 수가 없고 곱 부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곱을 구했고, 반대로 이제 상수항 부분 보게 되면 이제 곱을 못 보고 합을 좀 알 수 있겠다. 됐죠? 자, 구해야 될 값들을 대입했는데, 와, 대입을 아까 좀 잘못 볼 뻔했습니다. 됐습니까? 대입을 잘못했는데 어떻게 144를 했죠? 이게 지금 머릿속에서 하는 거하고 손에서 하는 거하고 좀 이렇게 따로따로 잠시 노는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계산해서 답 구해가는 과정까지.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출제자가 제시한 취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잘 캐치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학습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학습해야 될 문항은 17번입니다. 등식이 조전인데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우와, 또 다시 항등식이라는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a 플러스 b 더하기 7 x 더하기 ab 마이너스 4 이퀄 0 이렇게 되는데 항등식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0 이런 결과를 내야 되는 거니까, 자, a 플러스 b는 이퀄 마이너스 7 되겠고 ab는 이퀄 4라는 결과를 깔끔하게 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이 부분을 계산해야 되겠다. 그렇군요. 좀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얘기가 이 문제에 좀 담겨 있다는 걸 지금 이 순간에 좀 캐치 못하면 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합해서 음수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곱하기 해서 또 4라는 숫자가 보다도 이제 양수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양수. 그렇다는 얘기는 양수거나 음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합해서 음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 양수 더하기 양수에서 마이너스가 나오진 않겠죠? 음수. A, B 값이 모두 음수라는 사실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다.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루트 이런 형태가 루트 A, 루트 B가 돼 있다 이런 얘기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복수수 관련한 문제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항등식 문제인 줄 알았는데요, 항등식 문제가 아니고 복수수 문제였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헷갈리지 않으려면요, a 값이 이제 음수인데 마이너스 a 이런 프라임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 a라는 문자가 좀 헷갈리면 뭐 다른 문자로 바꿔도 되고, b는 이걸 마이너스 b 프라임 이렇게 돼서 이제 a 프라임 b 프라임 이제 양수를 만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은, 자, 루트 a 프라임 i 루트 b 프라임 i, 루트 안에 이제 마이너스 부분을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제곱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i가 공통인데 공통을 이제 바깥으로 그리면서 제곱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해서 루트 a 프라임 더하기 루트 b 프라임 이런 문제 형태라는 거죠. 제곱되어가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제곱을 하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 프라임 찍은 거 나오고, 그 다음 2배 루트 a 프라임 b 프라임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다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에 주어진 걸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a 프라임 마이너스 이제 b 프라임 이렇게 된 형태가 마이너스 7 되는 거니까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이런 부분들은 이제 7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거든요. 7 이렇게.
그다음 저 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좀 마이너스 a 프라임하고 마이너스 b 프라임을 곱하기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a 프라임 b 프라임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 그 결과는 문제에서 좀 4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4를 좀 대입해 주면 되죠. 그렇게 되니까 2로 풀려서 또 4가 되겠고, 그럼 전체적인 결과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돼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좀 가급적이면 좀 정확하게 풀이하는 그런 형태를 하려고 중간에도 이렇게 좀 양수되는 형태를 좀 바꿔서 처리했는데, 이게 오히려 또 더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 번은 좀 이렇게 좀 정확하게 공부해 가는 걸 좀 연습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자, 그래서 자, 연습 이거 좀 제대로 치환까지 해가지고 마이너스 a 프라임에서 이제 양수까지로 이제 치환까지 해서 풀어가는 과정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맨 처음 항등식이네, 뭐 00 해주면 쉽게 나오네 해서 너무 이제 가볍게 하다 보면, 자, 이 부분에 이제 이게 이제 복수수 관련 문제라는 부분들 자칫 판단을 못 해가지고 그냥 제곱해서 풀다가 뭐 실수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자,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야 될 그런 문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실수 a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는 직선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것은 이제 둘을 동시에 만족해주는 좌표를 구해가는 거거든요. 2차 함수고 직선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동시에 만족해주는 점이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두 점 이렇게 만나면 이런 것은 이제 둘을 동시에 만족해주는 점, 즉 이제 연립방정식 하는 이런 개념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a하고 결과가 같다, y값이 같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와우, 좀 이게 좀 사실입니까? x가 지금 중간에 사라지나요? 와우. 그럼 3-a는 이꼴 제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지금 이게 문제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는 중근 형태를 가져야 되는 거겠고, 그렇다면 뭐 완전 제곱식 모양이니까 뭐 판별식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0 빼기 4배에 그러면 뭐 3-a 여기까지 이렇게 좀 써야 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뭐 결국은 이 부분이 0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볍게 a 값은 얼마? 3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됐죠? 자, 가장 중요한 거, 관계 자체가 뭐 연립방정식 하는 이런 관점에 그럼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같다 이런 부분만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한 점 만난다 그러면 뭐 중근 이렇게만 판단을 해 가면 되는, 자, 그런 무난한 형태의 풀이를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18번 마무리합니다. 19번 시작합니다. 복소수 z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와, 근데 뭐 n제곱, 2n제곱, 3n제곱이는 거예요? 와, 마이너스를 낸다. 좀 복잡해졌는데, 사실적으로 조금하게 좀 점검하게 되면 i에 대한 부분들, 복소수의 가장 기본, 그 다음에 i를 제곱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 i를 좀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i를 4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4제곱하면은 1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초 학습에 해당하죠. 5제곱, 그 다음에 하면 이제 다시 i 되겠고, 6제곱, 7제곱, 8제곱 뭐 이렇게 빙빙빙빙 또 동일한 규칙으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학습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i를 내게 되면 맨날 똑같은 문제밖에 못 내니까 조금 이제 바꿀 거거든요. 그게 이제 1-i분의 1 플러스 i. 여러분들 이제 유리화를 해보시면 이게 i가 되겠고, 가끔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 이런 부분들 나옵니다. 제곱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곱한 결과도 또 i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보편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변형해서 내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좀 더 어렵게 낼 때는 a-bi 분의 b 플러스 ai 뭐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이건 좀 난이도 높은 형태에 나온 겁니다. 네, 이런 형태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뭐 유리할 과정을 거치면 이제 i가 되는 거라서 이제 i에 이제 이 규칙성을 묻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 1-a분의 1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이제 i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리화를 좀 해보시면요. 자, 분자 분모에다가 1 플러스 i를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분자는 제곱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2가 되겠고, 1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이렇게 처리돼서 여기 소러지고, 여기 또 약분되게 되면 i가 되죠?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z의 n제곱 더하기 z제곱의 n제곱, z 세제곱의 n제곱 이런 형태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i의 n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은 뭐죠? 마이너스 i의 n제곱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가 되도록 하는 102i 자연수를 구해달라. 그럼 이제 n을 차곡차곡 좀 집어넣어봐야 되겠습니다. 규칙성 있는 거니까 뭐 규칙 뭐 4번마다 아마 나올 겁니다.
1을 대입해주면 i가 되겠고 마이너스 1 되겠고 마이너스 i 되겠니까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죠? 오케이 맞습니다. n이 2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i 제곱이니까 이 부분들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얼마가 되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되겠고 마이너스 1 되니까 또 마이너스 5 맞습니다. 그럼 n이 또 3 되게 되면 i의 세제곱 마이너스 i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럼 플러스 i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또 마이너스 되니까 또 맞습니다. 그럼 n이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1,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니까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안 되죠. 요 부분 이제 성립하지 않는. 자, 그 다음 4제곱, 5제곱이요? 아유, 좀 똑같은 거를 이제 반복되는 거니까 이제 3번, 이렇게 이제 4까지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4번 중에서 3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100 이하다. 그러니까 100까지 하려면 이제 4번을 25번 또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3번 나오는데 25번 반복을 또 할 거니까 25 곱하기 3 처리해서 75가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복소수 i에 대한 부분들, 실제 이제 고등학교 과정 출제되는 형태가 어떤 모양인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0번 영복요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두 복소수 알파 베타를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복소수를 m제곱 n제곱해서 또 곱하겠는데 마이너스 i가 나오는 그런 자, 이때 12i 자연수 mn에 대해서 2m 플러스 n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만만치 않은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복소수의 특징들이 좀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복소수 공부를 어느 정도 했냐가 이런 특징을 살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자, 좀 걱정입니다. 그 규칙이 좀 쉽지가 않은 것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주어진 식 알파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요. 2알파, 그 다음 이제 2양식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제곱 과정 거치면 4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될 거니까 2양시키면은 4가 돼서 알파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주어진 식에다가 양변에 알파 플러스 1을 이제 이렇게 곱하기 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알파 세제곱 플러스 1은 이퀄 제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좀 까탈스러운데 좀 이해할 만 하십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연습이 돼 있냐 뭐 이런 거고 이제 연관성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한근이 뭐 여러분들 공부한 거로 좀 보게 되면 한근이 오메가면 이제 오메가 바가 근이어서 두 근의 합은 1, 두 근의 곱은 1 뭐 이런 공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당연히 되겠고 오메가 세제곱은 이걸 마이너스를 당연히 1은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1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라는 것은 근을 구하게 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뭐 이런 공부 지금 이 파트 부분하고 연관성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공부를 이렇게 했다면 자 어쨌든 진짜 까탈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알파라는 부분들은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특징. 그러니까 알파 6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6번마다 규칙이 돼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식이고 알파는 좀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좀 상당히 까탈스러운 게 좀 처리돼서 일단 알파 부분은 좀 해결이 되는데요. 베타는 또 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쉽지 않을 텐데 루트 3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부분들 사실 이제 베타는 이제 제곱하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제곱하게 되면 4분의 루트 3 제곱해서 3 되겠고 i 제곱해서 마이너스 1 처리가 되면 되겠고 그 다음 곱하기해서 마이너스 2 루트 3i 이렇게 처리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2가 될 거니까 약분하게 되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느끼는 점 없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긴요. 이번 문제 풀이할 때 봤죠. 알파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와, 베타 제곱은 알파가 되는 이런 성질? 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파가 6번마다 규칙이 된다. 그러면 이제 베타는 12번마다 규칙이 되는 그런 형태의 성질이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뭐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두 가지 성질을 좀 잘 이용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또 무엇을 좀 알 수 있냐면요. 알파하고 베타를 또 곱하기 해주면 이게 또 아주 재미난 특징이 있는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가 된 거니까 이제 곱하기 하게 되면 4가 되겠고 실수 곱하기 루트 3 허수 곱하기 해주면은 플러스에 루트 3 되겠고 i 제곱에 마이너스 이렇게 바뀔 거고 그 다음에는
실수 허수를 이렇게 곱하기 해줄 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i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소거가 되면서 이게 약분이 되게 되면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알파, 베타. 자, 이것까지 이제 연결해 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a의 m제곱, 알파의 m제곱 더하기 베타 곱하기 베타의 n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자, 이 부분 이제 뭐 알파가 이제 베타 제곱이라고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좀 그걸 이용해서 좀 딱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가겠습니까? 베타로 바꿔가게 되면 2m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n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뭐다? 어떻게 해주면 이제 문제가 마이너스 i인가요? 마이너스 i로 풀릴 수 있느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곱하겠다는 이야기는 이게 좀 베타로 따지면 이게 뭐가 되죠? 이게 이제 베타 세제곱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m 플러스 n 이 부분이 3이면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최대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베타를 이용해서 풀어가는데 그 베타 값이 12번마다 규칙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2를 더해서 15가 처리해주면 되겠고, 또 12를 더하기해서 27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또 12를 더하기해서 처리해 가야 되는데, 자, 문제가 10 이하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게 좀 30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7이 가장 큰 숫자가 되겠다 해서 27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설명을 마치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규칙이 좀 상당히 까탈스럽죠. 우선 알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이론 정리한 이런 부분들이 좀 학습이 돼 있어서 이렇게 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빨리 좀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돼 있다면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부분 거쳐서 알파 세제곱 부분 이렇게 나온 부분들 좀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6제곱 규칙 이런 부분, 자, 이 부분 그래도 이제 공부한 거로 연결돼서 알아보면 되는데, 사실 이제 베타가 좀 걱정입니다. 베타 이 부분들은 진짜로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곱한 결과가 알파가 된다는 사실. 와, 이 부분들을 좀, 자, 이제 좀 이제 뭐 이게 연산을 해보니까 이제 나오니까 그렇습니다라고 좀 되겠지만, 이 부분들이 사실은 좀 평상시에 많이 다루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 이거는 이제 뭐 알파의 뭐 특징 이런 거 좀 살펴봐서 이제 나온 거니까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i가 돼서, 즉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i가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풀이에 필요한 부분하고 이제 연결시켜가는 거라서 찾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12번마다 규칙을 이용해서 최대값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20번 마지막 문제, 좀 까탈스러운 만점 방지용 문제를 좀 출제한 것 같습니다. 자, 학습 정확하게 잘 해서 확실하게 좀 이런 까탈스러운 문제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영복요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